간밤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첼시가 마침내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그레엄 포터 감독을 경질을 했는데, 이게 사실 감독이 경질된다는 게 좀 연쇄적인 또 그런 작용들이 있잖아요. 매물의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 가게 된 것, 나겔스만 감독이 갑자기 경질된 것도 이 투엘이 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나겔스만 감독이 놀고 있게 된 상황이 결국은 첼시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겔스만 감독이 경질 소식을 전화에 연락도 못 받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된 것도 투엘을 갑작스럽게 선임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투엘이 맡을지 안 맡을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바이에른 쪽에서 미리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올리버 칸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투엘이 만약에 수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겔스만을 그냥 유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겔스만한테 얘기해놓으면 이게 좀 오히려 꼬이잖아요. 투엘이 수락을 하는 걸 듣고 바로 연락을 한 거다 보니까 나겔스만은 모르는 채로 있다가 게다가 휴가에 가 있다 그런 것이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사실 그 레버쿠젠전 패배 이후 좀 회의를 하고 싶었었다, 구단에서는. 근데 이제 스키를 타러 가가지고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경질의 이유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뭐 이미 사전에 스키 여행은 예약을 했고 다 준비를 했겠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돌아갔을 때 좀 이탈에 있는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사실은 투엘 감독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나도 원래 바이에른 뮌헨 부임을 생각하기보다 여름에 해외, 즉 이제 독일 팀이 아닌 다른 팀 감독 부임을 좀 생각하고 있었고, 그럴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토트넘과도 협상을 했었잖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좀 근데 첼시하고 나겔스만 스토리도 약간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겔스만 감독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경절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면서, 당시에 토트넘이 스텔린이 임시감독 체제를 늦게 발표한 건 사실 나겔스만을 데려올 수 있을까를 좀 타진해봤다가 그게 안 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 나겔스만조차도 이제 첼시가 이제 데려가려는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토트넘은 또 한 번 개쫓던 닭은 토트넘이니까 그런 상태가 됐다. 일단 뭐 로마노 기자가 이제 하루 전에였죠. 포터에 대한 압박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물론 뭐 보드진들은 항상 그를 지지하고 또 그의 뒤에 서고 있지만은 첼시가 지금 더보기 리그로 내려갔다, 그런 상태에서 첼시는 항상 그 나겔스만을 미래의 최고 감독으로 주목해왔다라고 이제 적은 거였거든요. 뭐 사실 웬만한 유럽의 빅클럽들이 나겔스만이라는 전술 천재, 또 젊은 감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포터 감독에 대해서 물론 첼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장기 계약을 했지만 워낙에 흔들리니까, 만약 포터가 떠나는 상황이라면 나겔스만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흥미로운 게 첼시가 이때는 포터를 경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보다는 나겔스만이 첼시가 더 가깝다라는 뉘앙스의 좀 댓글을 이제 플래텐버그 기자가 올린 거잖아요. 나겔스만이 후보군에 있는 건 맞다, 첼시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토트넘은 그에게 있어서 현 시점에서 옵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때 많은 보도가 나온 게, 토트넘이 나겔스만을 원한 건 맞아요.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겔스만은 전혀 이제 관심이 없다. 물론 예전에는 좀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나겔스만과 위상이 다르다. 사실 예전에도 그렇게 원하진 않았었고요. 여태까지 계속 이제 독일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나겔스만 여름까지 무조건 쉬고 싶다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레알 마드리드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첼시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조금 이게 흔들리고 있는 현상들인데, 일단 그 포터 경질 전에 이제 플래텐버그도 이제 따로 글을 올려가지고 나겔스만이 포터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달라진 건 없다. 첼시는 바이에른 쪽에 접촉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바이에른한테 이적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남긴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 나겔스만 감독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드릴 때도, 토트넘과 연결될 때 얘기를 드렸을 때도, 계약을 이제 바이에른이 원해서 이제 사실 뭐 해임하게 된 상태이지만 자녀 연봉을 지급하면서 또 상호 합의하는 과정 속에 바이에른이 이 기간 안에 나겔스만이 새로운 팀을 맡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똑같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매우 흥미로운 게요, 포터가 경질되기 30분 전에 탈봇이라는 기자 있잖아요. 뭐 그냥 뉴캐슬 쪽이 이제 좀 많이 정통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언론사에 이제 기고도 하고 하는 기자인 건데, 타임즈, 가디언 같은 공신력 높은 곳부터 뭐 이제 대중적인 가십도 취급하는 미러까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예요. 경질되기 30분 전에 포터
포터가 다음 시즌부터 토트넘 감독을 맡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 오늘 밤 포터는 떠날 것 같다. 아, 근데 이게 오피셜 전이니까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 떠도는 얘기들을. 네. 그러면서 오늘 밤 아니면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결국엔 이제 토트넘은 나겔스만과 링크가 아니라 오히려 첼시를 떠나게 될 포터 정도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나겔스만은 오히려 첼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오늘이에요. 4월 3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2분에 첼시 구단이 포터 경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게스만 얘기가 굉장히 여기저기 기자들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일단 뭐 로마노가 가장 먼저 최우선 감독 목표가 바로 나게스만이다 첼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그 접촉까지 했다라고 적었어요. 예. 톡스 온고잉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포체티노라고는 아직 뭐 접촉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사실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는 그 보도들을 봤을 때도 지금이 아니라 조금 이전 시기, 특히 투헬 감독이 물러나던 시기에 접촉이 좀 있었던 것이다라는 얘기들 정도만 나왔었죠. 예, 근데 이제 플래텐버그 같은 경우는 일단 로마노의 얘기에 대해서 이거는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아직 첼시와 바이에른 사이에 접촉도 없고 그리고 나겔스만과 첼시 사이에 접촉도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에른 쪽에서도 이제 허락을 해야지 지금 네. 선임이 가능하다. 지금 무직 상태인 건 맞지만 계약 중이다라는 조금 난감한 약간 이상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런데 그는 원래는 여름까지 쉬고 싶었으나 이제는 첼시에게 달렸다. 그에게 전화를 해라. 사실 이제 나겔스만도 첼시 정도의 팀이라면 물론 네. 지금 뭐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투자가 또 많이 되고 있고 또 위상이 그래도 챔스를 최근에 우승했던 팀이니까 마음이 열릴 수 있다. 협의하면 나겔스만이 빠르게 복귀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맨로 기자, 첼시 1티어 기자죠. 네. 첼시가 이제 나겔스만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포터 경지를 조금 주도했다라고 하는 스튜어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비벨이 라이프치 시절에 이미 나겔스만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호하겠네요. 네. 함께 다시 일하고 싶고 좋은 점들도 잘 알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티모 베르너를 라이프치히에 판매했을 당시에 에이전트하고도 구단주들이 잘 알고 있다. 보드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 이런 상황이라면 첼시가 나겔스만 감독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인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여기도 이제 포체티노의 이름이 나와요. 포체티노는 투헬 감독을 포터로 대체하던 그 시점에 인터뷰를 진행하긴 했었다. 네. 의향 정도를 하긴 했었지만 포터가 오게 되면서 뭐 유야무야 됐다. 즉 뭐 사실 많은 팬들에게는 토트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비벨하고 스튜어트가 누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비벨 같은 경우는 이미 호펜하임 비디오 애널리스트 시절부터 나겔스만하고 인연이 있어요. 나겔스만도 2010년부터 호펜하임 17세 이하 팀과 19세 이하 팀을 단계적으로 밟으면서 2016년 2월에 호펜하임 감독에 부임을 했었거든요. 네. 이미 유스 감독을 하던 시절에 같이 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라이프치히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고, 비벨하고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는 거예요. 네. 스튜어트도 원래 레드불 싸움이었다 보니까 이제 2017-18 시즌부터 2019-20 시즌까지 있을 때 2019-20 시즌 1년간 이제 같이 일을 했던 거였죠. 예, 그리고 뭐 이제 브라질의 RB 브라간티노라든지 뉴욕 레드불스라든지 말씀하신 레드불 그룹 산하, 뭐 이제 잘츠부르크까지 두루두 일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겔스만 감독과 충분히 이제 접점이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벨과 슈튜어트라면 나겔스만 감독을 선임한 협상 과정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또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비벨하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인연이 있다 보니까 둘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래텐버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둘 사이에는 굉장히 강한 커넥션이 있다. 심지어 라이프치히 시절에 둘은 축구적인 아이디어들을 같이 공유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 다시 한번 상황은 바뀌었다. 이제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엔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웬만해선 여름까지 쉬려고 했는데 첼시가 움직인다면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안첼로티 감독을 중도 경질할 가능성이 없고 나겔스만이 너무나 원하는 바르셀로나도 차비 감독과 당분간은 갈 계획이고 그 나머지 팀들은 지금 감독을 바꿀 것이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결국엔 토트넘은 안 가고 첼시가 움직인다면 나겔스만이 이제 급진적으로 시즌 중에
부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글에 그냥 이번에 완전 다른 거죠. 예. 첼시 is an option for him. 예. 토트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첼시는 그에게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몇 시간 사이에 이 플래텐버그 기자의 보도가 예. 바뀐 게 그 몇 시간 사이에 실제로 나겔스만의 생각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왜 첼시는 그러면 옵션이 될 수 있냐? 프로젝트가 있고 토트넘과 다른 장기 부분인 프로젝트 거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비벨이 있고 또 이제 선수들이 있다. 그 어린 선수들, 가능성 있는 선수들, 키울 수 있는 선수들. 저는 토트넘은 항상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토트넘이 현재 순위 더 높잖아요. 예. 그리고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그래도 뭐랄까 그 유망주들로 이렇게 육성이 막 되고 있는 분위기는 요새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무리뉴, 누누 그리고 이제 콘테까지 이어지는 이때는 당장에 이제 우승을 노리겠다라는 포지션을 잡아갖고 갔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케인도 나이가 들어가고 케인은 심지어 떠날 가능성이 있고 손흥민도 나이가 들어가고 약간 좀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는 배에 더 가까운 느낌인데다가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떠난다고 해서 그만큼 보강을 해줄 것이냐. 그렇죠. 그게 미지수잖아요. 물론 이제 뭐 히샤이송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뭐 쿠르세프스키도 있고 뭐 힐이 돌아올 수도 있고 뭐 나름 이제 파페사르도 있고 젊은 선수가 있지만 그 퀄리티가 나겔스만 감독이 지금 바이에른 감독을 하던 사람인데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유망주들을 많이 산 첼시가 만약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갈 수는 있어도 정비하고 끌어올려서 더 길게 볼 수 있는 팀인데다가 투자를 화끈하게 해주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첼시는 갈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이제 먼저 첼시 보드진들은 그에게 전화를 해서 그에게 확신을 줘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바이에른과 협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겔스만이 만약에 안 된다면 두 개의 다른 옵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겔스만이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첼시가 투헬을 경질하고 그 투헬이 바이에른으로 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투헬 감독도 이제 바이에른에 와서 첼시가 날 잘랐으니 내가 바이에른에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텐데 나겔스만 감독은 또 투헬이 오게 되면서 내가 바이에른에서 잘렸으니까 투헬을 자른 첼시에 가서 내가 한번 또 보여줘야지 하는 또 의지를 가질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뭐 나중 가서는 목표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겔스만 감독이 지금 시점에서 레알 마드리드 부임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바이에른에서 물론 실패한 건 아니지만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만 삐끗해도 바로 감독 자르는 팀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이에른에서도 안 그래도 자기가 실패한 건 아님에도 조기 경질이 됐는데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일단 나겔스만 좋다 해서 데려왔지만 예전에 그 로페티기가 딱 그랬어요. 그렇죠. 조금 하다가 몇 달 해보고 성적이 좀 안 좋고 챔스에서 특히 좀 부진하면 또 선수들이 조금 일부가 반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겔스만 경질 이럴 수도 있는 게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반면에 이제 첼시는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고 그래서 원래 포터도 최대한 경질 안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선수단이 돌아서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포터가 워낙 바닥을 깔았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못할 수가 없고 이거보다 더 못하면 나겔스만 본인도 인정해야 돼요. 나 그냥 나가야 되겠다. 재밌는 거는 사실 포터 감독을 이 정도까지 믿어준 것만 봐도 나겔스만이 바이에른에서처럼 좀 빠르게 이제 좀 의외의 경질을 당하진 않겠다. 거기다가 나겔스만 아직 나이 만 35세예요. 그렇죠.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본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40대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첼시에서 성과내고 또 다음 팀을 한 번 더 거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팀이 레알이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 바로 이제 나겔스만의 보상금, 위약금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안 그래도 투엘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현재 첼시에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 앤서니 베리를 코칭 스태프에 추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례적이에요. 이걸 뭐 뒤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공식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니까 좀 첼시에서 불쾌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합의는 필요할 것이다 클럽 간에. 하지만 나는 이걸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첼시 팬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막 이랬었는데요. 지금은 나겔스만 위약금 있으면은 베리랑 좀 통치자? 완전 통은 못 치겠지만은 왜냐면 나겔스만 위약금이 훨씬 클 테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깎는 내고는 된다. 그리고 야 너네 나겔스만 그거 안 보내주면 우리도 베리 안 보내줘 막 이러면 또 이제 투엘이 막 화낼 가능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협의가 갈 수
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나겔스만의 위압감을 좀 깎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로마노가 또 이 상황을 또 나겔스만과 첼시에 대한 링크를 가장 먼저 알린 뭐 인물답게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바로 이제 2시간 전에 올린 영상인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무조건적으로 나겔스만이 1픽이다. 그 나겔스만만 현재 보고 있고 다른 감독들은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겔스만이 안 될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현재 포체티노와 엘리케와 그리고 저기 사진에 있는 아모림까지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게 사실 이 또 아모링은 물론 놀고 있는 감독은 아니지만 스포르팅에서 좀 보여준 부분들 때문에 또 젊은 감독이니까 네. 부상하고 있고 엔리케 포체티노는 놀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의 후임 감독 리스트랑 완전히 겹칩니다. 네. 문제는 토트넘 갈래 첼시 갈래 하면 다 첼시 간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토트넘은 안 된 감독을 또 찾아야 되는 네. 상황이 된다는 거. 포체티노도 첼시를 먼저 픽할까요? 네. 근데 포체티노도 최근 보도를 보니까 네. 토트넘에 가는 걸 좀 거절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르헨티나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포체티노도 결국 갈 데 없으면 또 토트넘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보도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배당률은 무조건 나겔스만이 독보적인 1픽이죠.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나겔스만을 영입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그리고 네. 오히려 첼시에 갈 가능성이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다. 현재 근데 첼시의 순위는 11위로 상당히 떨어져 있죠. 거기다가 뭐 강등권하고의 승점 차가 12점 차.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3위 뉴캐슬, 4위 맨유가 50점이거든요. 네. 12점 차. 사실상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불가능이고 하려면은 도리어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야 된다는 예, 거죠. 만약에 나겔스만 감독이 부임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노려야 되는 것은 본인도 아쉽게 8강전을 치르지 못하고 이제 바이에른을 떠났으니까 네. 레알 마드리드, 특히 이제 본인이 또 팀을 맡을 수도 있는 언젠가는 갈 수 있는 그 레알 마드리드와 8강전을 좀 열심히 준비하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쇼케이스가 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꺾고 4강에 올라갔는데 반대편에서 바이에른이 맨시티를 꺾고 올라가면 투엘 나겔스만 대전. 큰 이슈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팀이 진짜 제대로 감독을 그렇죠. 바꿨나가 이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완전 싹 바뀌어를 한 게 되기 네.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도 나겔스만 감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욕을 가질 수 있다. 좀 재밌겠는데 한번 첼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면 좋은 거가 아니어도 말씀하신 대로 첼시 팀이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겔스만이 잘못한 거다. 뭐 이렇게 평가는 안 나올 거니까요. 네. 이 경기뿐 아니라 뭐 당장 리버풀전도 있고 뭐 아스날과의 런던 더비도 있고 뭐 맨시티와의 맞대결, 뉴캐슬전까지 앞으로 굉장히 뭐 큰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첼시를 중도에 좀 맡을까 뭐 고민을 많이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포터 감독만이 아닌 같은 날에 그냥 현지 시간으로 같은 예. 날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예. 하루 전이지만은 레스터 시티의 브랜던 로저스 감독도 경질이 됐는데요. 로저스의 후임은 라파 베니테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감독하겠다고 많은 그 해외 제안들을 마다하고 있는 베니테스 감독인데요. 근데 포터까지 경질되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12명째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첼시가 2명의 경질을 하긴 했는데 네. 어찌됐거나 좀 원래도 이제 감독이 뭐 많은 성적에 따라서 경질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 시즌에 유독 좀 네.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우스햄튼도 벌써 2명 네. 감독을 경질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로 돈이 모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경질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예, 사실 뭐 당연히 감독은 성적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을 줄 필요도 네.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포터 감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에 비해 시간을 더 네. 준 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그 상위권 팀들은 이번 시즌이 조금 특이한 시즌이잖아요. 월드컵이 중간에 네. 있고 하면서 지금 상위권 팀들 성적이 다 그다지 좋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질할 사유들이 있어서 경질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이고요. 밑에 하위권 팀들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조금만 성적 안 좋아도 그냥 감독 경질하고 딱 사우스햄튼이 2명 경질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딱 명분으로 보자면은 뭐 에스턴 빌라가 제라드 감독 경질한 것도 사실 강등권 위기를 내려갔기 때문이고 울버햄튼도 브루노 라즈 감독을 강등권 위기로 갔기 때문에 경질한 거고 뭐 사우스햄튼도 마찬가지고 다 이유들이 있어요. 레서치도 분명히 부진했고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과감하게 또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을 내보냈을 때 위약금도 부담할 수 있고 또 다른 감독,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예. 자금도 있고 이건 결국엔 프리미어리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유명한 감독들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에스턴 빌라가 에메리급 감독을 영입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울버햄튼이 로페텍이 데려온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뭐 스페인이나 뭐 혹은 이탈리아나 다른 이제 유럽의 상위권 축구 강국들의 감독들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중하위권 팀으로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요. 브라이턴도 포터 뺏기니까 바로 데체르비 데려오는 거잖아요. 예, 사실 데체르비 하면 현 시점에서 명성으로 보자면은 이탈리아의 상위권 팀을 맡을 수 있는 명문팀을 맡을 수 있는 네. 감독인데 뭐 물론 브라이튼도 지금 선전하고 있지만 팀의 명성으로 보자면 아니잖아요. 와서 선전을 시킨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금 에스턴 빌라도 어쨌건 유럽 대항전 경쟁하는 게 에메리를 데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원래는 광등권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는 프리미어리그가 이런 좋은 감독들이 중하위권까지 포진하면서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수준 속에서 이제 그 첼시가 또 결국엔 투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수장을 선임하게 될지 그리고 맞물려서 또 우리 팬들이 프리미어리그를 즐겨보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펼치기 때문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토트넘은 좀 떨거지가 된 그런 느낌인데요. 과연 콘테 후임의 정식 감독을 누구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앞으로 좀 상황을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상황들이 바뀌어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지금 한 말이 나중에 다 바뀌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시즌 이렇게 감독도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 뉴스들이 너무 예. 쏟아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첼시가 어떤 감독과 맺어질지 또 토트넘은 어떤 감독과 접촉하게 될지 확인하고 분석해서 구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TV를 통해 새로운 축구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